우리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체적인 교재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 4페이지 부분 보시면 이 책의 구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목차 4페이지에 보시더라도 첫 번째 개관 해설이라고 아주 작은 박스가 있습니다. 절마다. 그건 이제 이 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매번 보실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절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려고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니까 강의하듯이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본문이 있죠. 본문에는 본문 중에는 강조 표시가 된 게 있죠. 강조 표시. 강조 표시된 부분이 그 본문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줄 치는 것도 강조 표시 위주로 줄을 많이 칩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강조 표시가 출제가 됐다, 그리고 많이 됐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특정 단원에는 명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광펜처럼 꺼져 있습니다, 이미. 물론 다 꺼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그렇게 꺼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특정 중요한 단어구나라고 보시고, 또 필요한 판례들은 본문에도 들어가 있지만 판례 박스 속에 넣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목차 5에 관한 설명이죠. 그리고 좀 더 보충해야 될 것은 보충 박스에 넣어뒀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책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그 다음 얘기는 이제 8페이지에 보시면 뭐 효과적인 수험 전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좋은가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다면, 일단은 여러분들 학습을 한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여러분들이 오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오감각 수용처를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받아들인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뇌 속의 기억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의 뇌는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 CPU 이런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를 뇌에다가 어떻게 저장해야 되나? 한번 봤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이 많은 학습된 정보들을 뇌에 그대로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렇죠.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기억 저장, 그러니까 대뇌 피질에다가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해마라는 부분을 거쳐갑니다. 해마를 통해서, 해마라는 것은 단기 기억 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기억 저장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대뇌 피질에 들어가죠. 이걸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기 기억 저장소. 이렇게 장기 기억.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쳐서 좋은 점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학습한 내용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까? 이 대뇌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 기억 저장소에 들어가야지만 필요할 때마다 그걸 꺼내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 어떻게 넣는가? 넣는 방법은 결국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과정에서 암기를 했다는 거죠. 암기를 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공부한 내용을 대뇌에 다 넣을 수 있는데 암기가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암기를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받는 이 모든 정보를 대뇌에 다 가지고 있고 언제라도 필요 쓸 수 있다고 하면 아마 뇌가 터져버릴 겁니다. 너무 많은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는 아주 효율적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보관을 합니다. 필요 없는 정보는 그냥 딜리트,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된다고 하면 그것도 살기 힘들 겁니다. 매번 이 기억은 내가 저장해야지, 이건 버려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매번 의사결정을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진화론적 차원에서 그렇게 발달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뇌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의 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암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히나 어떤 감정이 수반된 거, 감정이 수반된 정보는 한 번의 경험이지만 그대로 각인이 될 겁니다. 언제라도 필요할 때마다 쓸 수가 있는 아주 필요한 정보로 기억이 돼 있겠죠.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유치원 때 7세 때 기억, 아니면 경우에 따라 5세 때 기억도 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의 기억들은 전부 다 어떤 기억들이겠습니까? 아주 큰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크게 야단을 맞았거나, 아니면 크게 사고를 났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현실감 있게 그대로 기억이 될 겁니다. 뭐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전엔 철도사고, 이제 얘기 안 했었나? 하여튼 철도사고에 제가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직도 누가 이 얘기를 전에 한번 강의 때 예전에 한번 하니까 누가 그때 제가 이제 사고 났는 기사 제가 그것도 있거든? 인터뷰를 했거든? 인터뷰. 10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처음 강의 처음 할 때죠.
그래서 제가 워낙 어린 나이에 강의를 했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이제 철도, 그때 무궁화호입니다, 무궁화호. 여기 이제, 하행선 타고 쭉 내려오는데, 여기 첫 번째, 여기 이제 동차고, 첫 번째가 이제 객차입니다. 객차에 제가 네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번째 자리에 앉았는데, 출발한 지 한 20분 정도 됐나? 꽝 하면서 이제 충돌을 한 겁니다. 앞에 화물 객차를 충돌했죠. 그래서 이 동차가 바로 이 객차 첫 번째를 밀고 들어온 겁니다. 이건 쇳덩어리고 우리 객차는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밀고 들어와서 제 앞에서 이게 멈췄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 내가 죽는구나 라는 마음의 준비를 정말 0.001초밖에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는 밀려 들어와서 이 앞에 앉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한 2명 정도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여기에 한 사람은 하반신이 끼어 있고 그 다음에 제 옆에 아주머니는 거의 뭐 실신 상태 있고 그래서 저도 내가 몸이 괜찮나를 하나하나 체크해 봤습니다만 괜찮았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뒤쪽에 있는 분들도 전부 다 쌍코피를 흘리면서 있는 겁니다. 비명 지르고 코피를 닦아보니까 콧물만 났지 코피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큰 사고지만 다행히 뭐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때의 기억 아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때는 제가 순간 일어나서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구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탈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반반이었겠죠. 여러 가지 섞여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차를 멈춰섰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유리를 깨가지고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왜? 두 번째 후속 충돌이라는 게 있거든. 그 다음에 신호체계가 이미 무너졌다는 순간적인 판단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 유리를 깨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비명소리고 하니까 차는 멈춰섰고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있는 힘대로 유리창을 발로 찼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소리도 아주 컸었거든. 근데 유리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보고 나는 그때 사고 때문에 충격보다 이게 더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말도 찼는데 아무렇지도 없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앉았습니다만은 그리고는 이제 휴대폰을 꺼내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신고를 했습니다. 112, 119 두 군데 다 신고했습니다. 신고했는 첫 번째 신고자는 아직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고하고 나서 나와서 이제 이쪽에 뭐 망치를 가지고 이쪽 객차의 창문을 깼더라고. 깨고 나서 하나하나 이제 탈출을 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한 두세 사람 내렸는데 자동으로 문이 또 열리는 겁니다. 수동 개폐를 통해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오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오면 인터뷰, 그때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기자들이 왔고 헬기 막 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와서 이제 인터뷰 요청을 하는데 그 누구도 인터뷰 응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사고 나서 누가 인터뷰하고 계십니까? 놀란 마음인데.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인터뷰를 요청했는 사람이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쪽으로 갔죠. 그래서 제가 총각되고 하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뷰에 응하고, 제가 첫 번째 사고자입니다. 제가 신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게 9시 뉴스에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보도자료로 인터뷰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3, 4에서 전부 다 보도자료에 제가 인터뷰하는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나서는 어떤 학생들이 또 이걸 찾아가지고 9시 뉴스에 검색해가지고 제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이렇게 또 캡처하고 해가지고 카페에 또 올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빨리 지워버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때 기억 아주 생생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기억납니다. 이때. 왜? 뭐가 수반됐습니까? 감정이 수반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겠나? 지금 이 수업을 들으면서 활용하면 좋겠죠. 그럼 왜? 바로바로 기억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유가 여러분들 누구나 이제 형사사건에 약간 관련된 경험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의경 출신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계속해서 봤으니까 그걸. 아니면 의경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형사 절차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형사 절차의 내용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피고인이 되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검사가 되기도 되고 그 다음에 법원이 법관이 되기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감정을 이입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리얼함이죠. 그래야지만 아주 효율적인 학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게 잘 된 친구가 있고 안 되는 친구가 있겠지만 좀 더 몰입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에 내용이 다 익혀집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활용해 보시고 그러나 이제 이게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뭔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내는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사 간 첫날은 어색하죠. 그 길을 잘 찾아가지도 못할 겁니다만은 그러나 이사 가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길이 다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또 그 길뿐만 아니라 그게 아주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뭘 얘기합니까? 결국은 반복이죠. 우리 뇌는 많은 반복을 통하게 되면
이건 필요한 정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DNA에다가 안전하게 저장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뇌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같은 뇌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그런 기능이 상실되겠죠.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또 정보를 습득하는 이 두 가지 방법. 이게 가장 정령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에빙하우스라는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에빙하우스 곡선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횟수를 반복하면 그게 우리의 DNA에 안전하게 저장되는가라는 것을 연구한 학자도 있습니다. 에빙하우스 곡선에 따르면 이렇게 되죠. 암기곡선. 이게 암기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보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 순간은 좀 잘못 그렸네. 정보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본 그 순간은 어떻습니까? 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업 때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습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까 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미 에빙하우스 곡선이 적용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암기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암기한 것은. 단기 기억 저장소에만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라질 쯤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한 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또 살아났다가, 그래도 여기 또 사라지죠. 사라질 쯤에 또 한 번 반복을 합니다. 이런 수차례의 반복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장기 기억 저장소에 안전하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는 얘기는, 이런 반복을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복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틀어서 이제 결국은 수업 때 집중하면서 복습을 하시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복습.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수업하면서 필요한 부분만을 뭘 한다고 했습니까? 줄을 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줄 친 것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딴 거 다 볼 필요 없어. 수업 때 전체적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줄 친 것만을 반복해서 보십시오.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5과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최대한 복습 시간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영어 점수 안 나오면 합격 못합니다. 항상 저번 시험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영어 까락이라서 또 떨어졌습니다. 이런 친구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영어 공부는 필수입니다. 매일 공부를 하셔야 되고, 영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영어가 잘 되는 친구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영어를 해두고 오시면 빨리 합격한다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하여튼 영어 공부 확보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남는 시간을 복습만 하십시오. 짧은 시간에 끝을 내셔야 됩니다. 또 한번 얘기하지만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절대 복습을 다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미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나 안 간 부분은 어떡한 일이 있어도 최대한 짧은 시간에 복습을 하셔야만 됩니다. 줄친 것만 빠르게 보십시오. 넘기면서.